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사례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로부터 또는 주위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취득세 관련 세금을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20여 가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1%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비주거 지역에서 3억뿐만 아니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는 1%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에서 1.1%가 되겠고요. 만약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1.3%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입니다. 6억 원 이하는 1%고요. 9억 원 초과는 3%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2주택이 되는 경우는 8%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치면 9%가 되겠고요.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3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12%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법인이라든가 4주택자가 취득하게 돼도 역시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에서 3%가 되겠고요. 2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택도 1%에서 3%. 그러나 3주택일 때는 8%가 되겠고요. 4주택 이상 법인일 때는 12%를 적용한다는 것, 거기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1%에서 3%를 적용하고요.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역시 주택을 취득해도 8%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지. 여러분,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들어가는데요.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 4%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해가지고 실무상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세대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1세대로 보는 겁니다. 단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 중에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혼인 그 30세 미만인 자가 말이죠.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자, 여러분 30세 미만인 자녀가 소득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으로서 30세 미만인 자가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0세 미만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1가구 중위소득이요. 월 175만 원 이상인 소득이 있는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면 세대원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부모도 1세대 1주택이고 자녀도 1세대 1주택인데 자녀가 직계존속의 65세 이상을 동거봉양을 할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 하더라도 별도의 각각의 세대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자녀 그리고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인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즉 월 소득이 175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주택수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을 남편도 공유지분 50%, 부인도 공유지분 50%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1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니고 말이죠. 남남입니다. 만약에 타인끼리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면 과연 2주택이 되는가? 1주택이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때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자녀들이 각각 지분이 민법상 상속 지분이 1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자, 피상속인 사망일이 바로 상속 개시인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 즉 1%에서
3%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되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주택수로 판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아니면 상속인 중에서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하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때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 표준액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합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지요? 이런 내용인데요.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요. 그러나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다만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의 산정에 포함되는지 이런 내용인데요.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부터 주택수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오피스텔 취득 후에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13번째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등도 외회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지요?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 어린이집을 취득 후에 1년이 경과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전용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소유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요,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일 때는 과연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2주택일 때는 중과세 시키면 안 되겠죠.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당연히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신규 주택 취득 시에요. 우선 1주택세율 적용합니다. 1%에서 3%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겠고요.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2주택에 대한 세율 8%과의 차액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될 때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만이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15번째입니다.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이사하는 경우는 당연히 일반 세율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6번째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됩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이내 처분해야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것이죠. 즉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시는 당연히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중과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7번째 가져야겠는데요. 다주택자입니다. 만약에 4주택 보유하는 사람이 주택 보유 중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남편 50%, 부인 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그게 공시가격 10억 원의 지분을 일부 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판단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부인이 각각 50%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5%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이때 전체 주택가격이 3억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12%의 취득세율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12%의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자, 정부가 말이죠.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징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라든가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세 등 시행일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세율 3주택 이하는 1%에서 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19번째가 되겠습니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20년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체결 후 2020년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A의 경우는 종전주택을 적용하므로 4%를 적용하게 되고요. B의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12%를 적용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런 내용인데,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거는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취득세 관련 내용을 한 20여 가지를 여러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